네, 안녕하세요. 대관령바람입니다. 어김없이 많은 기업들이 실적 시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직전 영상에서는 이 존슨앤존슨의 2021년 실적 관련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번 달 4월 19일 이 존슨앤존슨은 2022년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1시간가량 컨퍼런스 콜이 이어졌고요. 저도 이 듣기 평가에 참여를 했습니다. 회사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이 애널리스트들의 질문이 이어졌는데 역시나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고요. 인브루비카의 어떤 매출 정체, 의료기기 사업부 추가적인 인수합병 등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 이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존슨앤존슨은 2022년 1분기 234억 달러의 매출로 리포트 기준으로는 5%, 오퍼레이셔널 기준으로는 7.9%의 실적을 냈습니다. 희석 주당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이 조정된 희석 주당 순이익은 플러스니까 이 부분은 주 10Q가 나오면 한번 다시 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매출액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 10Q에서 계정별로 한번 살펴보고요. 이 현금 흐름과 비교해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재미있는 표시가 있는데요. 많은 회사의 대부분의 경영진이 그렇듯이 이 존슨앤존슨도 이 본인들의 실적을 이야기할 때 수사를 많이 씁니다. 여기서는 보시는 것처럼 스트롱 퍼포먼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큰 차이가 없으면 솔리드 퍼포먼스 등으로 표현을 하곤 합니다. 문제는 이 대부분의 회사들이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많이 써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이 날카롭게 가려서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존슨앤존슨의 경우 여기 표시된 14만 4천 명의 직원 수가 전년 대비 오히려 증가했다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회사가 이 성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인력도 늘릴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전 세계 제약회사들이 이 인력 감축을 하고 있는 게 트렌드라고 볼 때 이 존슨앤존슨이 잘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체 실적을 보면 2022년 1분기 234억 달러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리포트 기준으로는 5.0% 성장을 하면서 경영진의 표현인 스트롱 어떤 퍼포먼스보다는 무난한 실적을 낸 것 같아요. 미국 이외의 인터내셔널에서 오히려 리포트 기준으로는 7.2% 그리고 이 환율 변동을 포함한 오퍼레이셔널 기준으로는 12.6%라는 준수한 실적을 냈습니다. 문제는 이 미국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 숙제를 해결해야겠습니다. 물론 올해 즉시 전력이 필요한 한국인이만큼 이 미국 내 매출이 큰 대형 품목이나 미국 내 매출이 존슨앤존슨의 대차 지표에 영향을 줄 만한 금액 이상의 인수가 필요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5%가 늘었는데 세일즈, 마케팅 비용 등 운영 비용은 9.3%가 늘었고요. 연구개발 비용 또한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봐야 하는 건 이 연구개발 비용으로 이 매출액 대비 17%가량 쓸 수 있는 이 구조적인 저력입니다. 2022년 1분기 비즈니스 이슈를 살펴보면 회사가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존슨앤존슨도 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로 분류되는 카티 치료제 이 카빅티의 런치를 알렸는데 카빅티는 다른 회사들이 림프종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이 다발 골수종에 쓰이는 약제입니다. 다만 다른 세포 유전자 치료제와 마찬가지로 처방할 수 있는 센터와 환자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세일즈가 증대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존슨앤존슨도 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로 발을 뻗어 두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추후 파이프라인 업데이트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HIV 시장에서 월 1회 그리고 격월로도 투여가 가능한 HIV 치료제 이 카베뉴바의 FDA 허가입니다.
HIV 치료제의 경우 앞서 제 존슨앤존슨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이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중 이 길리어드의 빅타비가 소년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이 길리어드를 떠받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머크는 신약 후보 물질인 이슬라트라비르가 이 빠그라지면서 아웃되는 분위기고, 머크는 결국 여기 길리어드와 협업을 하고 있는 레나카파비르에 기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연 2회 투여하는 약제인 레나카파비르에 관련 이 FDA 허가 보류 결정이 나면서 일단은 길리어드 머크의 회심작이 시장 진입이 불분명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매일 먹어야 하는 불편함을 어쨌든 개선한 카베누바의 승인과 매출이 어떻게 될지 이 주주분들은 조금 더 팔로업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 분기에 이 IR 프레젠테이션은 없지만 이 중요한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스텔라라의 후속 제품인 인터루킨 23 제제인 이 트램피어의 적응증 확장을 위한 임상들이 이 순항을 예고했다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에브비의 블록버스터 의약품인 휴미라 같은 제품들이 그동안 이 생물학적 제재로서 엄청나게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제재들을 우리가 TNF 알파라고 부르는데, 최근에는 이 새로운 클래스가 사용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게 바로 스텔라라나 트램피어 같은 인터루킨이라는 클래스입니다. 투자자분들은 건선이나 건선성 관절염, 그리고 염증성 장 질환 등의 이 인터루킨이라는 클래스가 쓰이기 시작을 했고, 이게 매출 크기가 커진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지점에서 존슨앤존슨의 강점인 이 염증성 장 질환에서 다른 인터루킨 제제 대비 앞서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이 이 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면 세그먼트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의약품에서는 역시나 항암제 사업부가 굉장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역시나 다발 골수종에 쓰는 다잘렉스가 이 매출을 이끌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매출 자료가 없지만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고, 자세한 실적은 10Q가 나오면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의 경우 이 건선뿐만 아니라 크론과 이 궤양성 대장염 같은 이 염증성 장질환 시장에서 이 스텔라라의 세일즈가 성장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램피어 또한 염증성 장질환 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임상이 순항 중입니다. 신경계 매출은 이 조현병에 쓰는 약제인 인베가의 장기 지속 버전인 인베가 하피에라가 작년 9월 승인되고 이 런칭 중인데, 연 2회 투여하는 인베가 하피에라의 매출도 기대를 해봄직하고요. 추가적으로 아직 매출표에 잡히지 않는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인 폼보리, 그리고 주요 우울장애에 쓰는 이 에스케타민도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문제는 역시나 이쪽인데요. 심혈관 질환, 대사 질환의 영역은 계속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경쟁력이 약한데, 역시나 1분기에도 1분기 실적도 역시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긴 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뜻하게 매출을 가져가고 있는 이 폐동맥 고혈압 매출은 아직까지 실적이 꺾일 때가 아닌데, 1분기이니만큼 실적을 몇 분기 더 봐야겠습니다. 의료기기의 경우 전체적으로 실적이 선방을 했고,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도 의료기기 사업부 사업부장이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이 매출 규모가 큰 이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여전히 뭔가 좀 불안해요. 특히나 척추 파트에서는 미국 내 이 세일즈 감소가 여전히 마음에 좀 걸리는 형국이고, 그에 따라 주요 경쟁사인 이 스트라이커나 메드트로닉의 척추 파트 세일즈를 같이 놓고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회사는 컨퍼런스 콜에서 이 무릎 관절에 관한 이 신제품과 그리고 의료기기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에 대해 모색한다고 했으니까 의료기기 파트 쪽 인수합병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또한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이 존슨앤존슨은 중국 내 이 의료기기 사업 관련 코멘트가 있었는데, 코비드19 관련 락다운 등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존슨앤존슨이 중국 내 의료기기 매출 기준 1위 사업자라고 했습니다. 척추 파트에서
이 강력한 시장 리더인 스트라이커는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고 이 매드트로닉을 보시는 것처럼 그닥 경쟁 요인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재 시장이 구조적인 정체인지 등은 이 스트라이커 실적을 보고 이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컨슈머 파트입니다. 리포트 기준으로 마이너스 1.5% 성장인데 이 OTC는 준수한 성장을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스킨과 뷰티 제품에서 확실히 역성장을 했습니다. 앞서 2021년 3분기 실적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쪽 시장에서 미국 티네이저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이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것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할 것 같고 분사가 되면은 이쪽도 회사에서 무슨 수를 내야 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존슨앤존슨의 2022년 1분기 실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비즈니스야 이런 이슈 저런 이슈가 있지만 존슨앤존슨은 드디어 60년 연속 배당 인상 공시를 냈습니다. 전년 대비 6.6% 배당금 인상이니까 웬만한 직장인 연봉 인상분보다 많고 물가 상승률은 방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대단하다고 밖에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실적 시즌인 만큼 이 보유하고 있거나 이 관심이 있는 회사, 이 투자 가치가 있는 회사들을 잘 살펴보고 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시장에서 항상 장수하세요. 주하고 제한 건 돈이야. 아니 안 웃으려고 애랬으니 없어지려면 왜 안 없어지는 거? 그게 없어질 필요 말게. 없어질 때 애먹기, 돈 생길 때는 애먹는 줄. 돈 벌려고 애쓰지 말라고. 돈은 제절로 복이 있어야 사는 게. 잘 갔다가 그때 죽지 않으면 맞네.